오늘은 2장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은 지구를 지킨다. 모든 영웅은 위대하다. 그들은 나와 다르다. 왜? 나는 의지박약이니까.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니까. 그럼 대부분의 학생은 의지박약 아닌가? 그런데 왜 핀란드에는 영웅만 사는 걸까? 이제 알았다. 슈퍼맨은 외계인, 헐크는 방사선. 나를 한 번의 영웅으로 만들 기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영화 속에서 살았던 거다. 영화는 영화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제2장 시작이 창대하면 끝은 미약하리라. 실천력 강화 프로젝트 함께 읽어볼게요. 스텝 1은 사랑. 그럼 스텝 2는 이수연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공부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공부는 재밌는 것이라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09년 8월 10일 월요일 밤 11시 35분 여름과 가을 사이. 이게 맞는 것일까? 아니면 또 어때?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데. 공부를 사랑하려고 마음먹은 지 이틀. 이게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일일까? 마음이라도 먹어봐야지. 이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조금 달라지고 있잖아. 원수 같던 책들을 스스로 펴보고 있잖아. 공부를 못하게 하는 바이러스는 미움이야. 미워하니까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못하니 시험을 못 보고, 시험을 못 보니 대학에 못 가게 돼. 잘못된 첫 단추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 이젠 제대로 첫 단추를 채워야지. 그럼 다음 단추도 잘 채울 수 있을 거야. 공부를 사랑하자. 공부를 사랑하자. 공부를 사랑하자. 사랑하자. 오해연. 오해. 공부를 사랑하느니 나는 원수를 사랑하겠다. 당신을 구세주로 임명합니다. 박아름. 공부를 사랑하는 당신은 외계인. 쓰리고. 나래야, 너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는구나. 어떡해. 조물주. 나는 인간이 절대 공부를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게 뭐야. 순 악플이잖아. 풀이 죽은 채 나래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나래의 미니홈피 다이어리에 달린 댓글은 모두 부정적이었다. 아니야. 나는 분명히 어제랑 또 달라졌다고. 보기만 해도 토 나오던 교과서를 오늘도 봤단 말이야. 근데 뭐가 이상해. 여기에서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아. 좀 좋아졌다고 해서 나머지까지 저절로 다 되는 건 아닐 테니 말이야. 나래는 그만 컴퓨터를 끄려고 했다. 댓글을 더 읽다가는 이제 막 공부에 대해 생긴 좋은 마음까지 없어질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 나래는 글 하나를 발견했다. 후아유. 축하드립니다. 이제 첫 발을 떼셨네요. 계획 잘 세워서 성공하길 빕니다. 맞아. 바로 이거야. 나래가 갑자기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작년 겨울에 사놓고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다이어리를 꺼내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래는 평소보다 일찍 등교했다. 하지만 전과 다른 점이 있었으니 나래의 눈이 토끼처럼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래는 자리에 앉아 먼저 호흡을 골랐다. 그때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다. 홍피바쌈 기미행성세빛 진짜 외계인임감? 몽미. 역시 문제는 일기를 올린 미니홈피에 있었다. 같은 반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미니홈피를 개선해 놓고는 그동안 관리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갑자기 새 글이 올라왔다고 하니 친구들이 호기심에 들어와 나래의 글을 읽은 것이었다. 이번에는 아름이가 직접 나래에게 다가왔다.
나래, 내가 미안하다. 같은 반이면서도 너를 돌봐주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거 나 먹는 비타민인데 너도 한 알 먹고 정신 차려. 아름이는 나래에게 비타민 한 알과 음료캔을 내밀었다. 힘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나래가 갑자기 아름이의 손목을 꽉 쥐었다. 아름아, 하나만 물어보자. 벌겋게 충혈된 나래의 눈이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에서 번뜩였다. 엄마야! 야, 왜 귀신처럼 쳐다보고 그래? 깜짝 놀랐잖아. 나래가 머리를 쓸어 올리며 다시 물었다. 아름아, 나 좀 살려주라. 그래, 알았으니까 물어봐. 그렇게 무섭게 하지 말고. 나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아름아, 우리 반에서 계획 제일 잘 세운 애가 누구니? 그 말에 아름이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다. 그게 누구냐고? 당연히 나지. 계획의 여왕 김아름. 아름이는 그 말을 하면서 자신이 마치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도도한 자세를 취했다. 아름이의 말에 나래 얼굴에는 실날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아, 바로 네가 구세주였구나. 나 좀 도와줘. 그날 나래와 아름이는 수첩을 들고 작전에 들어갔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기. 김선호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루에 끝낼 것들을 정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정말 기분도 달라지고 문제를 대하는 느낌도 달라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촬영을 마치고 또다시 그 길을 걷고 있었다. 나의 일상은 예고된 변화와 같다. 강의를 하고 학생 학부모와 상담을 하고 사무실에 돌아와 글을 쓴다. 이미 하늘은 더워질 만큼 더워져 있었다. 처음 나래를 만나고 벌써 2주가 지났다. 나는 길을 걸으며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무언가 생각이 떠오를 때면 가던 길을 멈추고 길가 벤치에라도 앉아 생각을 계속한다. 오늘도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조급증에 대해 생각한다. 공부는 한순간에 잘해지지 않는다. 공부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야 하지 않는 것이다. 조급증은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조급해지면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게 된다. 공부를 다시 시작했지만 성적이 빨리 좋아지지 않으면 곧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 그럼 다시 공부가 싫어지고 자신을 원망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만다. 의지가 약해서, 끈질기지 못해서, 악과 깡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고는 다시 절망의 나락에 스스로를 빠뜨리고 만다. 이런 일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우리나라의 공부법이 이렇다. 공부법만 그런 게 아니라 환경도 그렇다. 자, 생각해보라.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다. 공부를 해보겠다고 큰 마음을 먹는다. 굳은 결의를 가지고 머리에 필승이라고 쓰인 수건을 두른다. 집에서도 기특하다고 칭찬을 해준다. 그러나 성적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아이는 실망하고 부모는 야단을 친다. 아이는 내 의지가 약해서라고 자학하고 부모는 의지가 부족하다 하고 타박한다. 문제는 바로 그런 생각이다. 3일 벼락치기하고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성적 좋은 아이들은 꾸준히 자신의 실력을 키워왔다. 그런데 그걸 단 일주일, 3일에 만회하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건 겨우 3일, 일주일, 스케이트를 배운 아이를 대회에 내보내고는 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화를 내는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조금씩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차근차근 실력을 쌓다 보면 실력은 자연히 늘게 돼 있다. 그런데 학생도 부모도 모두 영웅 따라하기, 전제 따라하기에 몰두한다. 그게 바로 미친 짓이다. 그리고 그 미친 짓을 만드는 게 조급증 바이러스다. 그렇다면 조급증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은 무엇일까?
나는 다시 걸음을 떼기 시작했고 어느덧 사무실로 오르는 고개에 이르렀다. 더운 날 고개를 오르려니 숨이 찼다. 운동이라도 해야지. 꽃중년이 판치는 세상에 이 정도 가지고 호흡이 가빠서야. 이건 완전 저질 체력이로군. 절로 쓰는 숨이 흘러나왔다. 스스로를 저질 체력이라고 생각하다니. 그때 번개같이 머릿속을 파고드는 단어가 있었다. 그것은 저질 체력과 호흡. 조급증을 버리기 위해 길러야 할 첫 번째는 체력,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이 함께 호흡하는 것이었다. 결심을 해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고 있는데 공부가 잘 될 리 없다. 공부를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이 서로 호흡하는 것, 그리고 몸이 마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체력을 기르는 것이었다. 몸과 마음의 호흡, 마음과 생각의 호흡에 맞추어 공부를 한다면 누구나 공부로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방해서는 안 된다. 환자는 증상에 맞는 약을 먹어야 한다. 좋은 약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먹기만 한다면 치료는커녕 병세가 악화될 것이 뻔하다. 공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 하나씩 차근차근 자신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눈앞의 성적에 연연하며 진도와 시간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공부와 자신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호흡을 맞추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러고 보니 나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적이 있다. 운동을 다시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처음에는 내 몸에 맞추어 페이스를 조절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나보다 빠른 속도로 처음에는 내 몸에 맞추어 페이스를 조절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나보다 빠른 속도로 더 오래 뛰는 사람을 보니 갑자기 욕심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속도를 내고 말았다. 결과는 뻔했다. 다음날 나는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었다. 마음과 몸이 따로 논 것이다. 내 상태는 생각도 안 하고 욕심과 조급증에 사로잡혀 오버페이스를 하고 만 것이었다. 아마 내 몸 상태를 파악하고 몸의 상태에 따라 운동량과 강도를 조절했다면 지금 나는 이렇게 힘겹게 고개를 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은 점점 선명해졌다. 이제 사무실 앞 벤치에서 잠시 생각을 가다듬을 차례였다. 머리가 조금 여유로워지니 주위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늘이 있는 벤치에 앉아서 여유롭게 생각을 정리하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나의 계획은 보기 좋게 일그러졌다. 이미 누군가가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괜스레 짜증이 나려 했지만 이건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었다. 어디 그 벤치가 나만의 것인가? 거기엔 누구나 앉을 수 있는데도 앉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나 혼자 단정했던 것이다.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계획을 세워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이다. 괜히 무안한 마음이 들어 벤치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선생님, 제가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나는 흠칫 놀랐다. 이건 막장 드라마의 시초를 알리는 소리인데 내게 그런 일이 생길 리는 없고 나는 잘못 들은 거라 생각했다. 정말 제가 귀찮으신 거구나.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란 말인가? 내 두뇌의 기억 회로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 그랬다. 너는 나래구나. 벤치에는 바로 나래가 앉아 있었다. 나래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저 반갑지 않으세요? 물론 반갑지. 벌써 2주일이 지났네. 그래, 어떻게 지냈어? 나래가 자리를 옆으로 옮기며 내게 앉으라는 표시를 했다. 나래를 보고 내가 나 혼자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무언가 판단하고 실행하는 데는 정밀한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그저 혼자 생각으로 벤치가 비어 있을 거라 생각했고 잘못 들었거니 생각했다. 사람이 범하는 많은 오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 옳을 것이라는 것.
자신의 계획은 완벽하다는 것. 하지만 찬찬히 돌아보면 그건 역시 오류투성이다.